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1월 30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방송할 내용은 시황 이야기도 좀 할 텐데요. 시황 중에서 현재 우리 시장이 외국인과 연기금의 수급이 주체가 돼서 최근에 좀 많은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수급이 이렇게 중요하다면, 이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상승하는 어떤 원동력이 된다면, 이 수급에 어떠한 좀 안 좋아질 어떤 이벤트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서, 이 수급에 대한 이벤트가 뭐가 있는지를 좀 한번 보고, 최근 이러한 시장 상황에서 가장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업종이 뭐 IT 전기전자 쪽이잖아요. 그 중에서도 삼성전자 관련해서 이제는 매도 이익 실현을 해야 되는 것인가 라는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거 말씀드리기 전에, 최근에 보면 일단 종목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이야기를 해보면, 저희가 어제 방송에서 요 책에 대한 이야기를 좀 소상하게 다뤘는데요. 요 내용은 시장에서는 잘 이렇게 언급되어지지 않은 내용입니다. 왜냐면 책 읽기도 너무 쉽고 너무 명확한 메시지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실행하는 것이 어렵거든요. 뭐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에 그러니까 평상시에 규칙적인 생활하고 뭐 과식하지 않고 운동 열심히 하면 몸이 좋아집니다. 뭐 이런 정도로 하지만 그 과정은 매우 힘듭니다. 이런 정도의 내용, 이런 식의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평균 이상의 종목을 평균 이하의 가격에 샀을 때의 장기적인 실적은 시장을 이기고 그 어떤 펀드들보다 강력하다라는 내용인데요. 요 어떤 영상 그리고 이 책을 실제로 보고 이런 식의 매매를 해보고 싶다면 저 밑에 댓글을 좀 남겨주시면 좀 인원이 좀 차면 한번 해보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좀 관심 있게 좀 봐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이 내용은 카페에 올려놨으니까요. 카페에서 자세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우리 시황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일단 코스피 지수를 보면 오늘도 장 막판에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은 물량으로 들어왔죠. 보면 외국인이 내 추세가 이게 꺾이지를 않을 정도로 현재 오늘까지 보면 한 3조 7천억 정도 의 매수거든요. 3조 7천억. 3조 7천억이면 한 달 만에 3조 7천억이면 엄청 빠른 숫자입니다. 시장에 영향을 안 줄 수 없는 그 정도의 큰 물량인데요. 오늘도 거의 장 막판에 한번 또 세게 쭉 들어왔어요. 또 분명히 시장은 왔다 갔다는 했지만 외국인들의 수급은 쉬지 않고 쭉 왔었고, 개인 투자자들은 계속 팔았고, 기관 특히 투시는 계속 매도하거나 방향을 잡지 않거나 뭐 이런 정도의 모습입니다. 근데 보통 이러한 어떤 패턴에서 시장이 대부분 좋았던 기억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을 좀 보면, 우리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딱히 분산이 별로 없어요. 현재는 2회 정도 출회된 것으로 보이는데, 분산이 한 5, 6회 정도, 앞으로 조금 더 시간적 여유가 있겠죠. 그 정도 때까지는 일단은 쉽게 매도하지 않고 물량을 좀 이어나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최근 이렇게 시장이 들어오는데 확실히 지금은 어떤 유동성 장 같은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대형주
그 중에서도 흔히 우리가 말하는 PER이 많이 낮아져 있는 기업들을 아주 강하게 매수하는데요. 뭐 좀 봐보면 우리가 훤히 다 아는 그런 기업들이 많아요. 뭐 삼성생명이라든지 뭐 이마트, 한국타이어, 뭐 CJ 농심 뭐 이런 식으로 누구나 다 아는데 주변에서 많이 매매 안 하는, 흔히 개인 투자자들이 매매하기 좀 꺼려했던 이런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강해요.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도 한 30만 원이 넘어가니까 사실 이렇게 개인 투자자들이 소액하는 사람한테는 인기가 별로 없는 종목이거든요. 근데 이런 종목들은 그만큼 방향을 잡으면 좀 방향이 좀 명확하게 가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오랜 시간을. 그래서 최근에 오르는 종목들이라든지 수급의 형태나 뭐 수급의 내용들을 좀 보면 확실히 유동성 장세 유동성 장세라는 것을 좀 느낍니다. 그 중에서도 좀 시장에서 주도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내용을 좀 보면 최근에 바닥 대비 아주 완전한 그 바닥 대비해서 보면 한 25% 정도 올라왔거든요. 25% 정도면 대형주, 그것도 시가총액 1등인 대형주가 25% 상승했다라는 것은 엄청난 성과라고 보여집니다. 보통 대형주가 이 정도면 중소형주에서 같은 패턴을 가진 종목이었으면 40, 50% 정도는 올라갔을 겁니다, 아마. 이런 상황에서 좀 고민이 드는 부분이 있죠. 원래 저희가 애초에 삼성전자를 매수할 때는 한 38,000원에서 한 35,000원 정도 구간에서 우리가 한번 좀 매수를 해보고 한 요 언저리 45,000원에서 한 요 정도 구간에서는 이익 실현을 하는 게 어떠냐라고 시작해서 매수를 시작했는데요. 지금 보면 그 목표치는 온 것 같아요. 온 것 같고 고민입니다. 보통 우리 같은 일반 개인 투자자 혹은 뭐 투자자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시장이 움직여 주지 않는 것, 그런 것이 이제 가장 힘든 부분이죠. 그거랑 이제 같은 논리로 보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언저리에서 사서 여기에서 딱 팔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항상 시장은 그것을 좀 더 비웃듯이 더 상승해 버리거나 혹은 더 이상 빠지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을 때 더 빠진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목표치 혹은 뭐 매수 가격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할 정도로 시장은 상대하기 어려운 이런 상대인데, 그럼에도 이런 대형주인 삼성전자를 매수를 해서 만약에 수익률이 한 20% 정도 나왔다라면 저는 이제부터는 이익 실현이 우선이라는 생각을 하고요. 저희 원래 긴 관점에서 삼성전자를 봤을 때는요, 이렇게 쭉 하락하고 있던 것이 어느 정도 올라간다면 분명히 조정 이후에 다음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이 상승장이면 이 두 번째의 어떤 상승 파동을 확실히 좀 기약할 수 있는데, 지금의 100% 상승 추세로 전환된 것이냐라고 보면 아직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거든요. 분명히 미국 시장에서 실적들이 작년보다는 좋지 않게 나올 것이 명확하고, 앞으로 이번 연도도 더 실적이 좋지 않을 거라는 게 명확하기 때문에 어떤 실적의 바닥을 확인하기 이전에 주가가 상승할 때 가장 좀 공포감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삼성전자가 예를 들어서 앞으로 이렇게 가다가 계속 가지는 않겠죠. 이렇게 가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흐르다가 꽤 많은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만약에 조정했다가 간다면 일단 여기서 이익 실현을 한 후 요 자리 정도에서 다시 매수해 보는 것이 어떠냐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가격대는 저희는 일단은 저희 예측의 생각에는 저희 소설에는 요 정도 가격대 한 4만 3천 원 아래, 한 4만 2천 원, 4만 3천 원 정도 아래에 다시 조정을 준다면 다시 재차 매수를 하는 것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일단은 이익 실현을 할 것이고, 만약에 이것이 더 올라간다면 어쩔 수 없겠죠. 근데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따라가면서 트레일링 스탑으로 이렇게 매도를 하는 것이죠. 그것도 뭐 5일 이평선이라든지 혹은 10일 이평선, 짧은 단기 이평선으로 따라가는 것도 좋은 예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일부터는 좋은 어떤 좀 시간을 봐서 물량을 좀 덜어보는 건 어떤가라는 생각을 일단 하고 있고요. 근데 다만 최근에 수급은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서 수급을 보자니 이익 실현하는 게 좀 고민이 되는 부분도 있어서 일단은 그런 관점에 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부터는 이익 실현, 그러니까 수익을 지키는 것이 조금 더 추가 이익을 내는 것보다 현재 수익을 지키는 것이 조금 더 우선이다라는 말씀드리고, 당장 내일 전체를 매도한다기보다는 좀 시장을 보면서 이익 실현하는 관점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삼성전자가 좀 더 눌리면 그때 다시 한번 재도전을 해보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이 삼성전자 말고도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우량주들이 PER이 많이 낮아진 이런 쪽 회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주 관점에서는 매수하기가 어렵지만 지금 같은 유동성 장세에서는 매수도 가능한 종목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에 대한 관심도 좀 갖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그럼 두 가지 얘기한 거죠. 첫 번째로 그 시장을 이기는 그 작은 책에 대한 것을 한번 책을 보시고 카페에다가 댓글 한번 남겨달라는 이야기, 그리고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를 일단 추가 이익보다는 현재 이익을 지키는 것으로 좀 우선하겠다라는 이야기이고, 최근에 이런 것들이 유동성 장세라면 지금의 유동성, 즉 외국인들의 수급에 대한 어떤 조금 참고해야 될 이벤트가 뭐가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고민을 좀 할 텐데요. 이 이야기를 조금 좀 짧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언제가 조금 기억이 나냐면 2013년도에 코스피 상반기가 거의 상반기 내내 하락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 당시 때는 사람들이 긴가민가 했었는데요. 이것이 상당한 것이구나라고 나중에 깨달았던 이런 계기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뱅가드 펀드라고 있습니다. 뱅가드 펀드가 있는데요. 이 뭐냐면 월가의 투자자에서 이제 대가로 구루로 뽑히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존 보글이라고 하죠. 얼마 전에 사망했죠. 존 보글이 바로 얼마 안 됐습니다. 이게 존 보글이라는 사람이 1974년도에 만든 회사입니다. 뮤추얼 펀드 회사인데요. 당시 때는 보통 그 펀드에는 보면 흔히 말하는 그 액티브 펀드라는 게 있고요. 패시브 펀드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당시 때는 보통 액티브 펀드들이 대다수였습니다. 액티브 펀드라고 하면 좋은 종목들을 그냥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주식형 펀드처럼 이렇게 사는 거예요. 주식형 펀드라고 보는 게 좀 나을 것 같네요. 사는 것인데, 패시브 펀드라고 하면 뭐라고 할까요? 흔히 말하는 그 인덱스 펀드, 그러니까 시장을 이제 사는 것, 이런 것인데, 이 당시 때는 요 액티브 펀드가 없었거든요. 요 액티브 펀드는 펀드 매니저의 개인 역량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패시브 펀드는 그냥 시장을 있는 그대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운용 수수료도 싸고 하죠. 하지만 뭔가 멋져 보이지 않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바빠 보이지 않고 멋져 보이지 않는. 그래서 수익률이 저조할 것이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었는데요. 그래서 요 당시 때 이 뱅가드 펀드가 이제 그래서 출범을 이제 했습니다. 출범을 이제 했었는데 그 당시 때는 상당히 저조했는데요. 이것이 시간이 지나서 액티브 펀드보다 그냥 시장을 전체 사는 그 패시브 펀드가 훨씬 수익률이 높다, 훨씬이라기보다는 수익률이 앞선다라는 어떤 결과가 나오고 나서부터는 패시브 펀드에 돈이 어마무지하게 몰렸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뱅가드 펀드에 가 아마 최근에 보면 한 거의 뱅가드 펀드 안에서도 거의 이런 뱅가드 펀드가 아마 지금 한 2조 한 5천억 달러 이상일 것인데요. 이거면 한 2천조 정도 되는 거예요. 2천조 정도 되는 펀드 자산이 운영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과거에 한 그 1980년도부터 해서 한 25년 정도를 비교해 보면 연 평균으로 한번 해보면 액티브 펀드 같은 경우에는 10% 정도의 수익을 올렸는 반면에 패시브 펀드는 패시브 펀드가 한 12%가 넘는 수익률을 얻었거든요. 근데 수익률가 수수료도 싸고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의 시선이 많이 달라진 이런 계기가 좀 되는데요. 이 뱅가드 펀드, 이 존 보글 뱅가드 그룹에서 만든 뱅가드 펀드가 2013년도 상반기 때 우리 지수를 보면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아마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을 건데요. 이거는 근데 시장에서 당시 때 많이 이야기가 되진 않았어요. 다른 어떤 시장의 이야기들을 찾긴 했었는데요. 언제였었냐면 2013년도 요 당시 때요. 요 당시인데요. 요때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뱅가드 펀드가 벤치마크를 MSCI에서 FTSE로 벤치마크를 변경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MSCI 지수에 신흥국 지수에 편입되어 있었고 당시 요때는 선진국 지수에 포함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때 우리나라에서 보유하고 있던 펀드 물량이 한 10조 정도 가량 되거든요. 이것이 벤치마크를 여기로 옮기면서 여기 요거를 다 팔아버린 거예요. 매도를 한 6개월 걸쳐서 상반기 때 2013년도 상반기 때만 다 팔아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거의 흔하지 않은 경우인데요. 이때 순매도 10조가 나왔고 이 패시브는 거의 정확한 날짜에 스케줄에 맞춰 매도를 따박따박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우리 시장이 여기서부터 이만큼까지 빠졌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는 어떤 느낌, 이때가 저도 지금 명확하게 기억이 나진 않는데요. 요 당시 때는 그러니까 한 12% 정도 지수로 따지면 한 12%가 마이너스였지만 종목들은 엄청나게 하락률이 엄청났었습니다. 이것이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패시브 물량은 액티브 물량에 비해 좀 많진 않지만 이 수급 자체가 지수에게 주는 영향은 엄청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러한 비슷한 이벤트가 또 있습니다. 이것이 요때만 있었던 건 아니고요. 이런 이벤트들이 많았어요. 이것을 좀 보면 이제 다음 달이죠. 다음 달 2월 달에 그런 수급 이벤트가 있는 것인데요. MSCI 지수 내에서 중국 A주
비중 확대에 대한 결정을 합니다. 비중 확대. 그러니까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과거에 작년에 MSCI에서 중국 A주에 대한 어떤 비중을 0에서 5%까지 올렸을 때 상당한 매도 물량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올해 2월 달에 어떤 결정이 내려진다면 5월 정도 때부터 해서 한 두 차례 5월과 8월에 걸쳐서 매도 물량이 나올 것인데, 그 물량은 과거에는 이렇게 비중을 확대했는데 올해는 5에서 20까지 확대할 전망이거든요. 그러니까 MSCI의 이머징 신흥 지수의 중국 다음으로는 우리가 비중이 가장 높기 때문에 가장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한번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보면 뭐라고 할까요? 일단 수급적인 영향일 것이니까. 근데 이런 고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수급적인 어떠한 작년에 그러한 일이 있었을 때 수급적인 요인이 시장 상황과도 좀 무관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안 좋았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오로지 이것이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오면서 나온 것이 꼭 그쪽 영향만이냐라고 이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요. 과거 여러 사례들을 보면 상당히 거의 일치하는 정도의 어떤 모습이었거든요. 이러한 사례들이 언제가 있었냐면 2015년 11월 말에도 있었어요. 유원절이 때 11월 말에도 있었고 2016년 5월 달 말에도 있었어요. 5월에도 있었고 그리고 작년 5월 말에도 있었어요. 작년 5월 말에는 요 원저리가 될 것 같아요. 요 원저리 말에도 있었는데요. 요때 매도 자금이 뭐 5조, 뭐 3조, 뭐 대충 약 한 3조 뭐 이런 식으로 나왔고, 그 다음에 한 8월 말 정도에도 또 한 번 있었거든요. 이때도 한 1.5조 정도가 이런 식의 물량이 요때는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네요. 요런 식의 물량이 좀 이렇게 굵직하게 나왔었고, 예전에는 기억나는 건 이거였었고, 근데 요것이 보면 좀 이렇게 길게 보면 확실히 안 좋은 상황은 맞는 것 같아요. 안 좋은 상황은 맞는 것 같은데, 이런 상황 이후에는 반등이 조금 세게 나왔던 것도 있거든요. 다만 이 반등을 버티기에는 상당히 강한 물량이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계산을 해보면, 계산을 한 것이 오늘 조금 자료에 나온 것을 좀 보면 이 정도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그러한 결과가 나온다면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이게 이제 과거의 건데요. 어느 정도인지 딱히 과거에 이런 정도의 어떤 순매도가 좀 있었는데, 이것을 이제 미래 것으로 좀 대입을 해보면 좀 한 4조 정도까지도 나올 수 있지 않느냐라는 이런 좀 계산이 좀 나오거든요. 근데 아직 시간적 여유는 충분히 있습니다. 충분히 있고 여러 가지 어떤 뭐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보고, 그리고 2월에 어떤 결과가 아직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고민하는 것이 좀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이거에 대한 내용은 시장에서 거의 내용이 많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미리 일단 말씀을 드려본 거고, 일단 지금 우리 지수가 강하게 상승하는 것이 외국인들의 어떤 강력한 어떤 매수라면, 이 매수의 수급 자체가 좀 꺾일 수 있을 만한 것에 대한 고민은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일단은 해봅니다. 일단 해보고, 이것이 이렇게 실제로 이론적으로 계산하는 것과 실제로 계산하는 것을 봤을 때, 이론적으로 계산했을 때는 더 큰 한 8조, 10조 정도의 물량이 나와야 되지만
항상 그거에 실제는 한 절반 정도의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한 4, 5조 정도는 실제로 그런 이벤트가 결정되면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이 이제 1월 말이기 때문에 만약에 실제로 결정되고 5월부터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시간적 준비할 마음의 여유는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이런 강력한 외국인들의 매수가 일단 어디까지 가는지 미리 예측할 필요 없고 일단은 가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일단은 이익을 지키는 것을 일단 선택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렇지만 지금 외국인들이 지금 들어오는 이 수급이 매우 세기 때문에 미리 예측해서 시장의 고점을 예측한다거나 이럴 필요는 없고요. 하루하루의 지수의 어떤 분산과 거래량 이런 것들을 꼼꼼히 보고, 그리고 외국인들 수급과 같이 한번 본다면 일단 그것들이 일단 큰 변화가 있지 않는 이상은 일단 당분간 시장의 수급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일단 해봅니다. 해보고 지금 해외 시장 같은 경우도 글로벌 시장이 대체로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나라의 어떤 뭐 단순 패시브 물량이라고 봐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도 들어요. 진짜 패시브 물량이 이렇게 강하게 들어올 수 있을까라는 것. 근데 이것이 길어지면 그것이 아닐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모르는 어떠한 성장이 혹은 어떤 바닥이 확인되어지는 어떤 과정일 수도 있거든요. 다만 첫 상승 파동이 너무 강하기에 이것이 좋은 점도 있지만 조심해야 될 부분도 항상 그 이면에는 있으니까요. 좀 주의하면서 시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은 이렇게 방송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